낙찰 후 진짜 고민은 무엇일까요? 경매시장에서 낙찰 영수증을 손에 쥐면 모든 과정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런데 그 기쁨 뒤에 이걸 누구한테 팔지?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낙찰 받아놓고 정작 매도가 되지 않아 대출 이자와 세금만 내며 잠 못 이루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은 결승선이 아니라 수익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익의 완성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매도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실전 경매의 생생한 기록을 나누는 헌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 팔리는 물건도 주인을 찾아 수익을 확정짓는 5가지 출구 전략,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경매의 본질적인 승리법에 대해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AI 아나운서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헌재가 공개하는 5가지 탈출법. 요즘은 토지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하여 농지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또는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1. 가장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 인접 토지주 매도. 첫 번째 전략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쓸모없는 맹지나 모양이 나쁜 자투리 땅이라도 옆집 주인에게는 내 땅의 가치를 2배로 높여줄 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도를 펴고 가장 먼저 옆집 문을 두드리세요. 사장님, 이 땅과 사장님 땅을 합치면 모양도 예뻐지고 건축 허가도 더 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1순위 우량 고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낙찰받은 것이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 물건이라면 당연히 다른 공유자가 가장 확실한 고객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가치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매도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이용가치 또는 부가가치를 높여주면서 나의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략 2. 유튜브라는 거대한 무대를 활용하라. 요즘은 동네 부동산 한두 곳에만 물건 내놓고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에는 매물만 전문으로 소개하는 유튜버나 중개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직접 발품을 파는 대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물건을 구매했다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촬영 제안을 하세요. 사전에 영상이 예쁘게 나오도록 풀도 베고 쓰레기도 정리해 놓은 뒤 촬영을 요청하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좋은 콘텐츠가 되기에 비용을 받지 않고 촬영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매물이 순식간에 전국구 광고판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략 3.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플러스 알파. 매도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부동산 사장님께 그냥 팔아달라고 전화만 돌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즘 중개사분들은 법정 수수료 이외에 금품을 받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중개사분이 내 물건을 특별히 신경 써줄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물건보다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운 지출이 아니라 내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고 수익을 확정짓기 위한 가장 영리한 투자입니다. 전략 4. 경매로 팔아라. 재경매의 기술.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전략적으로 다시 경매 시장에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낙찰받아 명도를 완료하고 맹지였던 길을 해결하는 등 물건의 가치를 높인 뒤에 다시 경매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권리관계가 깨끗해지고 하자가 해결된 물건은 다음 경매에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거래가 뜸한 지방이나 소외된 지역의 물건은 경매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투자자들에게 내 물건을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며 기간은 법원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3. 핵심 철학. 싸게 사면 방법이 생긴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아주 싸게 사는 것입니다. 싸게 사면 반드시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 제 경매 철학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싼 물건을 보고도 선뜻 입찰하지 못할까요? 싼 물건에는 대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가 험난하거나 유치권이 걸려 있거나 하자가 심각한 시기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경매 공부는 단순히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실제로 맹지 토지에 길을 내고 지분 물건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정리하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 주택의 철거 판결을 받고 합의명도 등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에 경매받은 물건을 다시 경매로 넘겨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마무리되면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실력만 있다면 남들이 무서워 피하는 물건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사서 문제를 깔끔히 해결한다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금매로 던져도 나에게는 충분한 수익이 남습니다. 싸게 사서 문제 해결하고 금매로 팔아도 남는 구조. 또 이것이 경매의 베스트 전략입니다. 4. 핵심 정리. 출구 전략 5가지를 핵심 요약하면 첫째, 가장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 토지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인접 토지주입니다. 둘째, 유튜브라는 거대한 무대를 활용하라. 동네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튜버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플러스 알파. 중개사가 내 물건을 우선순위로 관리하도록 제반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물건의 가치를 높여 다시 경매로 파는 기술. 경매 시스템은 전국 투자자들에게 물건을 노출하는 강력한 광고판이 됩니다. 다섯째, 싼 물건 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경매의 본질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로 처분하더라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도전하는 시니어를 위하여. 경매는 단순히 돈을 쫓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즐거운 인생의 도전입니다. 입찰 전에 미리 출구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간다면 여러분의 경매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출구 지도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 다음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 경매 실행 과정 B 시리즈를 잠시 멈추기 전 부동산 양도 후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 양도소득세와 공과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는 낙찰가가 아니라 세후 수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갉아먹는 복병들, 그리고 절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